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출근 도중에 심한 폭행을 당해서 숨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가족이 어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탄원서엔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직 청구를 돕고 있는 서울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종무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3만 4천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방학 중임에도 연수 진행을 위하여 학교에 출근을 하시다가 참변을 당하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일 인정이 된다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고인은 교육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순직 인정 절차와 동일한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순직 인정을 위해서는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소속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청구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에서는 제출된 문서에 대해서 사망경위 조사서 등을 작성 및 첨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사안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 이송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재해보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순직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유족께서는 어제 청구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순직 유족 보상금이나 순직 유족 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들인 겁니다. 순직 인정을 통해서 공무 수행 중에 황망한 일을 당하신 고인의 명예를 인정받는 것,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명예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적인 검토도 당연히 거쳤을 텐데요. 이번 사건을 순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 공무원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1항에서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은 당시 방학 중임에도 맡고 계신 업무로 인하여 전날부터 학교에 출근을 계속하고 계셨고 사건 당일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출근을 하던 중이셨습니다. 이런 도중에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요지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번처럼 이 출퇴근 중 사망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업무 수행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던 우체국 공무원이나 현장 학습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하던 중 귀가하던 시점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 중 사고를 인정해서 순직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순직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하여 자기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할 경우에 순직 인정을 하고 있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네, 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에 무려 3만 4천여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내 가족의 일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공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지금껏 수많은 탄원서를 보아왔지만 이번 탄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탄원서들은 정말 놀랄 만큼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껏 눌러 담아 고인의 순직을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하나 모여서 고인을 기리고 순직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번 순직 청구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번 순직 신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원단체나 학교의 동료 교직원 여러분들이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셨고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어떠한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을지는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순직 신청은 그러한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 사회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늘은 나와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어 함께 아픔을 나눠야 할 겁니다. 고인의 순직 결정을 하게 될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 이 순직 인정까지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